오랜만에 산에 자주 같이 다니는 새 친구들과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목정역에서 남위례역을 지나 산성역에서 좌회전하면 승용차로 남한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남한산성로로 갈 수 있는데, 이 남한산성로 바로 왼쪽에는 남한산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남위례역에서 만나 오른쪽에 있는 위례근린공원을 거쳐 남한산성로 바로 옆에 있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는데, 이 길은 바위도 많지 않고 평범하면서도 걷기 편한 흙길입니다. 출발 지점이 해발 100m가 채 안 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남문이 해발 375m이므로 인왕산 올라가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 길에 성남누비길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놓았네요. 남한산성에 가다 보면 이름에서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산에도 북한산성이 있지만 북한산성보다는 주로 북한산이라 부르는 것처럼 남한산에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남한산성을 찾았다기보다는 남한산을 찾아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체로 남한산이라 부르지 않고 남한산성이라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져서 남한산에 다녀왔노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남한산은 북한산과 비교하면 높이도 낮고 면적도 작으며 길도 험하지 않고 흙길이 많아서 훨씬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여성적인 산처럼 느껴집니다. 높이는 836m인 북한산보다 낮은 522m,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인 북한산보다 작은 35제곱킬로미터로 작기도 하지만 바위가 많고 길이 험한 북한산보다는 길이 편하여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고, 산성 안에 맛집들이 많아 산성 안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남한산성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이나 청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졌거나 개축된 점은 마찬가지지만, 남한산성을 찾아갈 때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치욕을 당한 상처가 머리에 떠올라 산을 오르는 즐거운 마음보다는 마음이 불편한 것은 저만이 느끼는 아픔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 방위에 실패하여 나라가 망했거나 왕이 죽음을 당한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한나라의 왕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도 슬픈 일인데, 적장에게 무릎을 꿇은 역사는 차라리 죽음을 당한 것보다도 못하겠다는 생각은 저만의 편견일까요? 남한산성의 아픈 역사가 머리에 떠올라 잠시 불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례역을 떠난 지 1시간 40분쯤 지나 우리는 지화문이라고도 부르는 남문에 도착했습니다. 산성역에서 남문까지는 3.7km라고 하니 위례역에서 4km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남문을 통과하면 바로 남한산성 안입니다. 등산로인 성남누비길 바로 옆에 나 있는 찻길인 남한산성로는 산성 터널을 지나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문으로 남한산성에 들어간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서문 쪽으로 성곽길을 따라 돌았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인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의 초기 유적에는 7세기의 것들도 있지만 이후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 중국 만주족이 건설한 청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승군이 동원되어 축성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성제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공학 개념을 구현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은 지난 1971년에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남한산성의 가치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남한산성은 16세기와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을 통해 무기 발달과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산성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이며,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시의 임시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 도시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 체계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점이라고 합니다. 남문을 떠난 지 30분 만에 우리는 수어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어장대는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지은 누각으로 남한산성에 있던 5개의 장대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성 안에 남아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때 단층으로 지어 서장대로 불리던 것을 영조 27년에 2층으로 다시 짓고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달았다고 합니다. 수어장대에는 삼전도 굴욕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했던 우리 조상들의 가슴 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어장대 건물의 바깥쪽 앞면에는 원래 수어장대라는 현판이, 안쪽에는 무망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무망루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참담한 시련과 8년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 북보를 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라 합니다. 현재 무망루 현판은 1989년 수어장대 동쪽에 별도로 지은 비각 안에 걸려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전체 길이가 12.4km인데 그 가운데 본성은 8.9km이며 나머지는 본성 밖에 있는 외성입니다. 산성의 높이는 7.3m인데 자연석을 써 큰 돌을 아래로, 작은 돌을 위로 쌓았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4개의 성문과 물루를 세우지 않고 만든 작은 문인 앞문을 16개 내었으며, 전투시 장수의 지휘소인 장대가 동서남북 4곳을 포함하여 5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서장대인 수어장대만 남아 있습니다. 수어장대를 떠나 20여 분을 걸으니 산성의 북서쪽 모서리 부분 해발 450m에 있는 서문인 우익문이 나옵니다. 서문은 성벽을 보수한 돌들의 색깔이 원래 사용됐던 것들과 새로 쌓은 것들이 너무 달라 보수한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서문을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 북문인 전승문이 나오며, 여기에서 계속 성곽길을 따라가면 해발 552m인 남한산의 정상과 동문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곳 산행은 다음 기회로 남겨두고 남한산성 중앙에 위치한 산성 노타리 부근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은 다음 위례로 돌아가기 위해 남문으로 향했습니다. 남문을 지나 성남 누비길 남한산성 구간을 내려가려니 아침에 올라갈 때와는 내리막길의 느낌도 보이는 시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정교하게 쌓여진 높은 성벽이 남한산성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 조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국력이 약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 남한산을 다시 찾을 때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